여기 시련을 겪고 배에 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건 불량해 보이는 한 소녀입니다. 남을 개의치 않고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녀의 모습에 남자는 당황합니다. 남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에서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독착지인 규슈까지는 17시간. 남자는 피로에 잠겨 잠시 눈을 붙입니다. 이 남자는 SF 마니아입니다. 대학생 시절 여러 여학생을 쉽게 좋아하고 쉽게 이별하면서 시련의 아픔을 반복해온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배에 오른 것이죠. 잠에서 깨어보니 아까 그 불량한 소녀가 갑자기 그의 애인 행세를 합니다. 출근되는 아저씨를 따돌리기 위한 연극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갑판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여자는 남자를 관찰합니다. 어딘가 순진하고 둔한 구석이 있는 이 남자가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하는 여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단순한 기호일 뿐이야. 잠시 고민하더니 그녀는 말합니다. 에마논. 노네임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갑판에 도착했지만 너무 추운 바람이 불어 둘은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남자는 최근 읽은 SF 소설을 소개합니다. 나치가 주최한 실험으로 기억을 타인의 뇌에 복사해 씹는 내용이죠. 에마노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기억이란 경험이나 지식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옮기면 인격 역시 바뀔지도 몰라. 기억은 점이 아니라 쭉 이어진 선으로 되어 있지만 어쩌면 기억의 조각들이 뇌 내에서 보완되어 선으로 변한 것일 수도 있고 타인의 기억이 들어와도 뒤섞여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 남자가 멈칫합니다. 아, 재미없지? 에마논이 미소 짓습니다. 아니, 아주 재미있어. 에마논은 남자가 SF 마니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내가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도 넌 그걸 수용할 수 있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순간부터 모든 생명체의 기억을 담고 있어. 30억 년, 아메바가 바다에서 표류하던 순간부터 공룡이 멸망하고 인류가 탄생하기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남자는 숨죽여 에마논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 세대마다 딸을 낳아 그 딸에게 내 모든 기억을 물려줘. 그러면 원래 나는 사라지는 거지.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여기서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정체성은 기억과 무관하게 존재하는가? 이 남자는 에마논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 후 그 남자는 다시 에마논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어머니 에마논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딸 에마논이 어머니의 모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도 그때의 감정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된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럼 남자는 누구를 사랑했던 걸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억이 정체성을 만든다면 모든 기억을 공유하는 에마논들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30억 년의 의식이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존재인 거죠. 한마디로 육체는 그저 그 의식이 머무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정체성을 만든다면 각각의 에마논은 독립된 개체입니다. 어머니의 기억을 물려받았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우리 자신도 이 모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교체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7년이면 거의 완전히 다른 육체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완벽하지 않죠. 왜곡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우리는 기억의 연속성이 아니라 의식의 지속감 때문에 스스로를 동일한 존재로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제의 나는 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깨어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포와 기억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 느끼는 나라는 자각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이 자신임을 인식하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즉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의식이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는 데카르트가 말한 방법적 회의와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마논은 그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오늘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기억의 연속보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나의 지속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울을 보듯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불린 나, 누군가의 감정 속에서 남은 내가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나다라고 느낍니다. 여기서 이제 원피스의 명대사인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냐라는 그 대사도 이것과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에마논의 이야기는 이 관계 속의 정체성에 대한 사유화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여운이 남는 거는 그 비대칭성입니다. 남자에게 에마논과의 만남은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죠. 하지만 에마논에게 그것은 30억 년 중 한순간일 뿐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 중 하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항상 이런 비대칭성을 안고 있지 않나요? 상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지만 상대의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순간이 상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에마논이 이 비대칭성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은 찰나의 교감은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담이지만 에마논이 늘 담배를 물고 있는 설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섹시하고 세련된 연출이죠. 하지만 담배는 자기 파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30억 년을 산 존재는 어쩌면 소멸과 망각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영원한 기억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건 모든 이별을 영원히 간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유독 질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답이 없는 것이 이 작품의 진짜 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추르타 켄지는 굉장히 게으른 천재로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은 에반게리온 작가인 안노 히데아키를 인정할 정도의 게으름을 갖고 있는 작가인데요. 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평균 연재 속도가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추억의 에마논도 다음에 방랑의 에마논이라는 시리즈, 대신 추르타 켄지의 작품들은 항상 치밀한 설정과 세계관,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걸출한 작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작가의 묘미인데요. 연재 속도 때문에 막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에마논 시리즈와 모험 에레키테 섬이라는 작품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억의 에마논은 이북으로 구매해서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체성은 기억에 있을까요? 아니면 육체에 있을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